블루포인트 데모데이 7의 스페셜 토크 세션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창업 여정을 시작하신 어쩌다 창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해보니 창업, 경험해보신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첫 사업한 지 22년 됐죠. 저는 이제 만으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노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꼼꼼한데 2년 8개월. 두 분 대표님은 사실 이용건 대표님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창업 맞아, 역사를 맞아. 갖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인기를 요즘에 체감하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요즘 창업계에서 날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긴 네. 하지만 아마 이렇게 훌륭하신 대표님들께서 창업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용관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고 뭐 이 업을 하는 투자업 하는 분들이 아마 창업팀에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저도 하면서 느낀 게 이 업이 너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떻게든 조그만한 기회나 뭐 힌트만 있어도 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계속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해보는 게 저 스스로도 에너지도 많이 얻고 막 힘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업의 가장 큰 장점이 좀 뜨거운 분들을 계속 만나고 같이 막 이렇게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도 자극받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중이어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각 기업의 좀 현재 상황과 최근 기업에서 이제 달성하신 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초기 기업이 성과를 낸다,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매출이 늘었어, 인원이 늘었어 이런 것도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도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올해 들어서는 매출이 생기고 해외 기업들도 또 연락 주시고 친환경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업다운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매출을 떠나서 올해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수익을 내는 그리고 그 영속성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기업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로소 기업다운 걸음걸이를 천천히 떼고 있다? 그게 저희의 그냥 올해 성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스테크가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라고 한다면 원래 계획으로 잡았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친환경 제설제라는 최초 아이템을 잡고 목표로 했던 성과는 지금쯤이면 전 세계에서 저희 제품을 다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곤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들,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꽤나 많은 부분 만들어내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 제설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엔 계절성의 한계가 있는 거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계속 같이 준비를 해왔던 게 지금 R&D적인 성과들로도 조금씩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신사업부를 확대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가사리 완벽한 업사이클링 그걸 목표로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큰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스스로 좀 해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면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시장이 조금 작습니다. 해외에서도 1등을 앞으로 1, 2년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사실은 모여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성급한 성과를 목표하는 것보다 이제 이걸 하면서 계속 다른 좋은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제 실험실 밖으로 나와서 막 세상으로 나와서 막 이런 도전들을 해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그게 제일 중요한 성과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그런 성과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에서 투자를 받고 좀 변화한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얘기들도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게 사실 이제 스타트업 업계나 이런 좀 기술적인 베이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속 투자가 됐던 뒷단에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검증을 받고 그리고 팁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적인 검증을 받고 했던 것들이 추후에 저희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증대회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한번 안아주셔야 될 분위기가 뭔가. 블루포인트 뉴스 데모데이니까. 저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뭐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외향적인 장점보다 회사의 대표로서 느낄 수 있는 이점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한테 있어서 정말 이제 저희 회사에 필요한 투자사는 좀 회사의 비전을 멀리 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굉장히 작은 허들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큰 허들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블루포인트는 공대 쪽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이 이제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편안함. 보통 이제 투자사가 되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뭐 꼬치꼬치 캐묻고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어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뭐 적지 않게 있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블루포인트는 같은 식구 같은 느낌, 따뜻한 느낌, 그리고 이제 대표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게 블루포인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제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이네요. 그렇잖아요. 기업 대표들 외롭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근데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분들인 것 같아요. 이번 데모데이 행사 주제가 아웃브레이크, 새로운 시작을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좀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기술의 이제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순간의 성과가 아닌 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각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친환경 그리고 동시에도 같이 대두되고 있는 게 또 그린 뉴딜이라는 이런 키워드들, 그런 것들과는 또 되게 핏한 일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재도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진 사업들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망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단순히 친환경 제설제로만 포커싱이 됐던 저희 회사의 제품과 비전이 이제는 좀 완벽한 업사이클링과 그리고 보다 다른 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친환경적인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부들과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제 회사의 방향성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 운이 좋은 것도 맞지만 만약에 지금 코로나나 그린뉴딜 이런 게 대두되지 않았어도 사실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 같거든요. 사업이 운도 꽤나 많은 부분 작용을 한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방향성들과 어떻게 보면 또 핏하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똑똑해서 이런 시대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준비해서 정말 이런 비전과 미션을 설정했다기보다는 제가 추구하고 있던 비전과 미션이 이런 시대적인 방향성과 운이 좋게 맞지 않았나,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새로운 기회인 것 같아요. 모든 산업에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는데 틀 자체가 바뀌는 시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친환경 얘기를 하면 친환경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이런 거에는 유리하지만 불편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그건 사업으로서 실패라고 보거든요. 소비자는 계속 편한 걸 유지하면서 자원이 재순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불편함을 엄청 감수해가면서까지 환경을 생각하겠다? 일부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스타스테크 같은 경우도 불가사리 가지고 제설제 만들지만 성능은 더 좋잖아요, 그죠? 안 녹으면 안 쓰죠.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편리하고 더 좋은데, 그리고 친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것도 반응이 좋은 이유는
그냥 용기가 깨끗하게 남아 있어서 재활용이 쉽다. 단순히 이걸로 접근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거든요. 뭔가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까지 남김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관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제는 기업 하나가 우리 친환경으로 갈 거야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이제 같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력도 많이 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필요한 정책도 바꾸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지속 가능한 그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블루포인트에서 그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은 저도 이전에는 당위적으로 우리 뭐 환경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어때야 되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경제성이라든지 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실은 어떤 이유로든 못 받쳐줬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이게 전반적으로 산업으로 형성되기보다는 그냥 의미 있는 시도들로서만 그냥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또 이런 방법론들도 좋아지고 하면서 이게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테마들의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팬데믹도 이런 거에 좀 많이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는 왔지만 간접적으로 본의 아니게 깨끗한 공기를 체험하게 되고 교육도 뭐 굉장히 막 접근성이 좋아지게 하는 어떤 온라인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좀 미래의 사회를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비전과 미션들 들어봤습니다. 그럼 2부는 여기서 마치고 블루포인트 데모데이 발표들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